네, 이제 계속해서 2부 종목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네, 하이브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29만 4천 원에 20%입니다. 네, 29만 4천 원에 20%요. 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뭐 한 달가량 좀 안 된 것 같은데. 아, 한 달 좀 안 되셨어요. 네네. 아, 매수하고 주가가 빠져서 고민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네, 정태근 이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태근 네. 이사님 하이브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지금 하이브의 악재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아, 이 대표님께서 검찰 조사받는다 해가지고 네, 쑥 빠졌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조금 발목을 잡고 있는데, 네, 그것 때문에 혹시라도 주가가 더 빠지게, 일단은 보유인데, 제가 일단은 보유를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말씀하셨듯이 방시력에 대한 리스크가 있는 상황인데, 이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이게 단기 변동성 끝이 날지 아니면 계속 발목을 잡을지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주가 자리에서는 좀 더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제가 요 종목 수요일 날 네. 스피드 상담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작년 11월 달 이후부터 보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그 120일 이동 평균선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켜져요, 추세를.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1선하고 거의 주가가 거의 가까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121선이 있는 가격대가 얼마냐면은 일단 25만 5,700원인데 25만 네. 6천 원까지 그래도 지켜보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일단 네. 제가 보유 의견을 좀 드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네. 가지고 계시다가 방금 네. 말씀드린 120일 이평선인 25만 6천 원을 혹시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일단은 비중이나 좀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는 참고 삼아 하나 말씀드리는데 네. 최근에 엔터주들이 약간 조금 이제 하반기 넘어와서 약간 조금 주가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SM 같은 경우도 21선이 지금 일단 21선이 추세선이었는데 요게 좀 이탈이 되고 오늘 일단 종가상 회복을 시켰다기 좀 애매한 자리가 놓여 있고 그리고 Y젠터 같은 경우도 추세가 괜찮다가 지금 올선은 21선이 데드크로스가 났거든요. 근데 엔터주 중에서 지금 그나마 흐름이 괜찮은 게 지금 그동안 못 올랐던 JYP 엔터테인먼트가 흐름이 지금 가장 괜찮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지금 하이브가 오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121선인 25만 6천 원을 지켜준지 먼저 좀 보시고요. 혹시 그 25만 6천 원을 지켜주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엔터주 내에서는 JYP 엔터테인먼트 흐름이 가장 괜찮으니까 그쪽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네, 그래서 꼭 말씀드린 거 참고 잘 하셔가지고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감사하죠. 네, 최근 또 악재가 있었지만 일단은 지켜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 엔터주 전망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종목 관련된 질문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전화나 문자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은 저희가 따로 접수받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때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SKC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4만 천 원에 35%입니다. 네, 이 종목 언제 매수하셨을까요? 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1년 이상 된 것 같아요. 한 1년 이상 되셨어요. 예, 예. 아,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전략 들어볼까요? 네, 이정호님께 네, 들어보겠습니다. 이정호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SKC 관련해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1년 동안 들고 계셨는데 조금 아쉬운 흐름이 지금 주가가 있어가지고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장기적으로 보유를 하신다라면 지금 가격보다는 더 높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SKC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전지박을 주력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요즘에 주가 상승력이나 이렇게 나왔던 부분은 유리교판 호재로 엮이면서 올라갔던 부분이 크고 비중이 생각보다 많으신 게 조금 어떻게 본다면 고점에서 하셨는데 물타기를 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추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신 건가요 혹시? 네, 조금씩 했는데 네. 저기 좀 더 할 생각인데 저 뭐 괜찮을까요? 물타기를? 더 하시는 거는 조금 지금도 멈춰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지금 가격 대비 뭐 매수가가 생각보다 높은 부분도 있지만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이런 테마들은 한번 상승 탄력을 받을 경우에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 기존에 얼마 전만 해도 이번 연도 초에도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10만 원부터 상승을 했던 부분이 거의 18만 원까지도 올라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테마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뭐 AMD나 엔비디아나 이런 기업들도 계속적으로 눈독 들이고 있는 부분도 있고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가치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SKC 자회사 앱솔루스가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는 제일 앞서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제일 앞서간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삼성전기도 유리기판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개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의 다 양산 시점이 27년도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 투자로는 괜찮지 지금은 약간의 테마성이 더 짙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엔비디아나 AMD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본다면은 GPU 관련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그런다면 다음 플랜으로는 유리기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왜냐 발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존 기판보다는 더 우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매년 신제품을 나오고 있는데 언젠가 유리기판에 들어간 GPU가 나온다고 봤을 때는 더 큰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추가 매수보다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는데 비중을 조금 더 축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어떻게 보면 한 종목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된다고 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고 요즘 증시와 다르게 SKC는 조금 더 둔화된 모습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증시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테마성으로 따라간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4만 원 부분에서는 비중을 한 15% 정도를 덜어내신 다음에 나머지 20%는 조금 더 길게 들어가시면서 목표가 18만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긍정적인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고민되셨던 부분이 꼭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내 종목도 해답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참여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연결이 현재 원활하지 않아서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2000-4989번이나 샵 2034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연결 중에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혹시 네. TV는 꺼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네이버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비중은 10%고요. 네. 매수가는 25만 7,500원입니다. 네, 이 종목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네, 7월 7일 날 들어갔습니다. 아, 최근 또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주가가 다시 네. 힘을 좀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정호 대표님께요. 네, 이정호 대표님 네이버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들어가셨는데 오늘장에서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지금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진입가 부분에서 여기서 조금 약손실로 팔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도 하시는 분도 있고 21선에 딱 걸쳐 있으니까 이제는 여기서부터 하락세가 더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도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AI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정부나 아니면 시장에서도 언급이 계속적으로 될 가능성이 높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에 나오는 조정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긍정적인 포인트는 뭐냐? 카카오에서는 지금 오픈 AI와 협업으로 지금
한국형 AI 플랫폼을 나온다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나온다라고 봤을 때 이제는 뭐 카카오가 나오면 네이버도 발맞춰서 나올 가능성도 높고 그렇다고 본다면 AI가 지금보다 더 한 단계 더 우리 실생활로 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지금 이 카카오에서 네이버에서 제일 중요한 가격대는 25만 원입니다. 이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깨지면서 갈 가능성도 있고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저는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딱 차트에 선을 딱 그어버리면 이번에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 거래량이 실렸던 그 가격대를 계속적으로 지켜주면서 우상향을 하려고 했던 시그널이 나오는데요. 이런 자리를 한 번 정도는 무너지는 액션도 많이 나옵니다. 차트를 보면요. 그러면서 다시 올라탔을 때 그때는 이제는 기존의 전고점이었던 29만 8천 원 그 이상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강력적으로 홀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목표가를 이번에 그 다음 올라갔을 때는 저도 3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이제 매도세나 이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부터는 이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손절짜리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추가 매수는 22만 원에서 21만 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하시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5만 원을 지켜내는지가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30만 원에서 분할 매도 의견까지 주셨고요.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저희 친절한 종목 상담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친절한 종목 상담 4989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또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 전화 주실 때 꼭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접수라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네, JC 케미칼.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9,000원에 100%. 네, 이 종목 매수한 지 좀 되셨을까요? 한 3년 넘었어요. 6월 15일 날이 3년 넘어가지고, 네. 한 1년 반 전에 좀 기회가 있었는데 못 팔았어요. 네, 오래되시고 또 비중까지 크셔가지고 고민이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워야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어요.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정태근 이사님이요. 네, 정태근 이사님 상담해 주시죠. 네, 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JC케미칼을 100%를 매수하시게 된 계기라든지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좀 아는 회사라 가지고 조금 모아갔는데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는 회사라고요? 예, 좀 회사를 좀 알아가지고. 그러시구나. 예. 근데 이게 100%가 이게 주가가 가면은 이게 정말 좋은데 예, 이렇게- 너무 안 가요. 그죠? 주가가 안 가면은 이게 그러면 요것 때문에 다른 주식 매매 전혀 못 하시겠네요? 예. 여기만 그냥 하나만 너무 비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그 아는 회사라 그랬는데 예. 그 혹시 알고 계신 내용이 있어요? 회사에 대해서? 그냥 이래 재생에너지고 회사가 네. 그냥 이래 그거 하다고 해가지고 네. 좀 해는 사가지고 좀 모아놨지만 너무 비중이 한 5만 주 가까이 돼가지고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힘이 들죠. 당연히 힘들죠. 그 내 피 같은 돈 들어갔는데 이게 반토막 넘게 됐다 생각해 보세요. 피눈물 나지 이게. 예, 이게 만 원에서 네. 지금 네네. 물타기 해가지고 좀 2년 음. 반 전에 좀 더 많이 사놔가지고 너무 힘이 드네요. 그 그래, 힘든 게 이거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가지고 가요? 지금은 일단은 예. 요게 두 가지 외에는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지가 잘 모르겠어요. 그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그 친환경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거 예.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항공유 예. 요 두 가지 연유 말고는 주가 반응이 나온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어떤 쪽과 연결시켜야 될까요? 이게 어떤 쪽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돼야 뭐 어떤 이유가 나와서 또 반등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거 보고 일단은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주가가 이제 4,000원대에서 빠지진 않아요. 빠지진 않기 때문에 서둘러 뭐 매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예, 말씀하세요. 예, 기다릴까요? 예, 작년 11월 달처럼 만약 주가가 흘러내리는 단계라면은 일단 지금이라도 비중을 조금 줄입시다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예. 주가가 어쨌든 빠지지는 않고 옆으로 이제 어쨌든 누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은 4,000원대 지켜주고 있으니까 서둘러 매도하지 마시고 지금 어쨌든 뭐라 해야 될까요? 폐플라스틱 관련돼 가지고 어떤 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대를 해보자고요. 폐플라스틱, 네. 친환경 플라스틱 관련돼 가지고 혹시라도 주가 예.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어찌 예. 보면은 제가 그 하염없이 기다려야 될 희망을 좀 심어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라면 여기서 10% 빠져도 정말 죄송한데 계좌에서는 2% 3%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면 예, 예. 제가 볼 땐 좀 더 기다려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어떤 네. 연유에서 다시 한번 뭐 반응이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 어쨌든 주가가 안 빠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구간에서 일단은 보유를 하시고 추후에 뭐 폐플라스틱이 됐던 뭐 친환경이 됐던 아니면 뭐 항공유가 됐던 어떤 이슈가 혹시 나왔을 때 주가가 반응이 나온 건 분명히 나올 거거든요. 예, 예. 그때 가서 그 주가 반응이 나왔을 때 손실 줄이는 범위에서 나올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제가 볼 때 가장 현실적이라고 봐져요. 그래서 네. 결론은 지금은 가지고 계세요. 어차피 네. 지금 팔아도 큰 의미는 없어요. 네. 아시겠죠? 네, 고맙습니다. 내가 좀 지켜보자고요. 네. 네. 네, 일단은 홀딩하면서 친환경 관련해서 또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내용 꼭 기억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은 전화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네, 고민이실까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 롯데며, 네. 예, 20% 20만 원. 20만 원에 20%요. 예, 네,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예, 조금 좀 된 것 같은데 한 보름 정도. 한 보름 정도 되셨어요. 예, 오늘 또 떨어져서 걱정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네, 두 분의 의견이 나뉘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정태근 이사님 수고하십니다. 아, 네. 네, 정태근 이사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일단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 한번 네. 잘 들어보시고, 한번 주말 동안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제가 현대로템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네. 현대로템이 실적이 안 좋거나 수주가 뭐 나빠지거나 그런 연유가 아니고요. 네.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보게 되면은 달이 바뀔 때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넘어갈 때 해가 바뀔 때 주도주가 바뀌는 그런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반기는 아시겠지만은 트럼프가 이슈가 되게 되면서 관세가 이슈가 되게 되면서 조선 방산이 주도주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는 없어요. 부정할 수는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반기 때는 어쨌든 트럼프라든지 관세가 이슈였다라면 하반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관세는 시장에 영향이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금리가 시장이 화두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화두가 되게 된다라면은 조선 방산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금리와 연관된 섹터들 쪽으로 아마 주도 섹터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주가 상당히 강하고 가상화폐 관련 쪽 가상화폐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결국 금리 이슈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게 다음은 미국 증시만 그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마찬가지로 그런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조선 방산이 나빠서가 아니라 금리가 화두가 되게 된다라면 자연스럽게 순환매라는 게 발생이 되게 되면서 조선 방산에 있던 수급이 플랫폼이란지 바이오란지 반도체 쪽으로 저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보유보다는 그래서 매도를 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금리 이슈 때문에 반도체란지 방산이란지 플랫폼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라면은 차라리 그쪽으로 가져가셔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소대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말 동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저랑 생각이 동일하다.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은 한번 종목 교체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저는 좋겠다고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아, 그러면 네네. 지금 팔아야 되나요? 일단은 주말 동안 조금이나 한 시간이라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 시청자님의 어떤 생각도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그 시청자님의 생각과 제 생각에 맞아떨어서 같이 가는 게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장이 일단은 끝났고 하니까
일단 주말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와 생각이 동일하다고 싶으면은 그때 가서 월요일에 매도하셔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주말 동안 한번 제 말씀을 드린 거 한번 고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예. 네. 네, 금리 관련해서 주도 섹터가 바뀔 수 있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 주셨고요. 조언해 주신 내용으로 투자 방향 잘 세워보시기 바랄게요. 다음으로 무조건 해드립니다 시간인데요. 오늘도 종목 관련된 질문들 마음껏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정호 대표님. 네. 오늘 또 SK 하이닉스가 장중 30만 원을 돌파해줬는데 지금 진입하는 건 좀 어떨까요? 오늘 장에서 어쩌면 고점을 찍고 조금 차트상으로 좀 안 좋은 흐름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일경제TV예요. 혹시 궁금하신 종목 안녕하세요.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궁금하신 종목 있으세요? 한미반 아무거나 얘기해도 돼요? 네, 제가 아무거나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하셔도 돼요. 네. 그러면 한미반도체 네. 88,000원에 10%. 88,000원에 10%요? 네. 지금 수익 중이시네요? 네네. 근데 그거 말고 아까 제가 전화 드렸을 때 네. 코어라이 소프트 코어이 소프트요? 네, 만 원에 네. 30%. 코어 라인 소프트요? 네, 만 아, 원에 30%. 이 만 원에 30%요? 네네. 이 종목은 엄청 높게 사시고 한미반도체 엄청 싸게 사셨네요. 한미반도 싸게 산 거예요? 네.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들어가신 이유나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혹시? 네, 코어라이 소프트가 그 폐암에 그 3D 장비로 엄청 잘 나간다고 해갖고 네. 제가 사긴 했는데 네. 이거 한 1년 정도 됐어요. 네, 네, 네. 보유한 지. 네. 근데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다른 종목들이 잘 나가니까 네. 지금 그냥 손절하고 네. 다른 종목으로 바꿔야 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었어요. 네,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상으로는 거의 바닥권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유상증자 이슈랑 이런 부분도 나왔고 회사가 조금 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그만큼 근데 네. 나중에 이게 자본 잠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런 게 있어서 무서워가지고 네. 그래서 전화를 드려봤어요. 지금 신규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3년도에 상장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계속적으로 안 좋아진다면 자본 잠식이나 관리 종목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회사도 유상증자나 권리락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좀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실적 발표 때마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되게 많이 생길 가능성도 있고 2분기 실적 발표 때 적자나 아니면 흑자로 들어왔을 때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와준다고 보면 저는 만 원까지 기다리다가는 어떻게 보면 다 어떻게 보면 실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7,500원부터는 어떻게 보면 손절을 각오하시고 그때부터는 이제 분할 매도로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 원까지 지금 비중이 30% 정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7,500원대 비중 5%를 정리하시고요. 8,000원대 10% 정리하시고 9,000원대 10% 정리하시면서 만 원이 또 강력한 저항대가 낼 가능성도 있어요. 그 이후로 돌파를 한다라고 보았을 때는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개선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 어떻게 보면 테마성으로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어떻게 보면 7,500원부터는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손실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아까처럼 한미반도체나 그런 종목으로 수익을 보시면서 손실 난 거를 메꾸시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코어라인 소프트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다음 분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 네. 다음 주에도 반도체나 2차 전지를 좀 봐야 될까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계속 시장이 빠르게 순환매가 좀 돌다 보니까 쉽지는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플랫폼 인터넷하고 이쪽에 다시 저는 올 거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고 있고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매일경제TV입니다. 예? 매일경제TV요.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통화 괜찮으세요? 왜요? 저희 친절 종목 상담 프로그램인데 예, 전화 신청하지 않으셨어요? 어저께 했는데. 어저께 하셨어요?
아니 어저께 네. 얘기했는데 어저께 네. 못했어요. 아이고 네. 정세균 이사님이구나. 네, 맞습니다. 예.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예. 그때 옛날에 한 번 그거 하고 아직까지 안 팔았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제 104만 4천 원에 지금 10% 가져 있는데 그거를 계속 가져갈까요? 104만 4천 원에 10%요? 네. 혹시 이전에 제가 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담해드렸었나요? 올해 한 달 넘었어요, 그때. 아, 한 달 넘었어요? 예. 한 달 이내에 제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 적이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정말 죄송해요. 예. 나 팬입니다, 정세균 이사님. 네. 자, 아무튼 기억을 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가져가셔야죠. 시장 상황이 또 바뀌어가지고. 예. 바이오주가 앞으로 좋다 한다고 하긴 합니다만은. 네, 하반기에 일단은 그래도 될까? 그 앞전에 예. 시청자님 지금 전화 연결 하기 전에 예. 요 앞에 현대로템에서 제가 미국의 금리 이슈 때문에 플랫폼하고 반도체하고 바이오는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아마 그때는 제가 그렇게 좋게 말씀을 안 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그때는 바이오를 봐야 될 분위기가 좀 아니었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다행히도 지금은 또 바이오를 봐야 되는 분위기가 좀 바뀌다 보니까 지금은 예. 삼성 바이오로스를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뭐 생물보안법 예. 관련해서 마찬가지고 중요한 예. 건 이제 결국 이제 순환매라고 시장 순환매라는 거 들어보셨죠? 네. 그래가지고 조선방산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플랫폼이란지 반도체란지 바이오 쪽으로 좀 분위기가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네이버도 가져가고 네이버도 예. 있는데. 그래서 예. 어저께 이제 뭐 알테오젠이란지 리가케미란지 삼성 바이오로스가 반응이 나왔던 것들이 그게 단발성으로 끝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삼성 바이오로스를 가져가도 된다라고 좀 예.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예. 일단 목표가는 설정하지 말고 만약에 그때 삼성물산이랑 물적 분할한다고 네. 그때는 이제 오전 중에 그때는 시장을 안 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거를 안 봐버렸는데 네. 그날 막 갑자기 막 뛰어가지고 내려버렸더라고. 그때 팔아야 네. 되는데 못 팔았어요. 잘했어요. 그때 잘 버티셨어요. 뭐 예. 시간 지나서 얘기지만은 결과론적인 얘기지만은 그때 안 파신 게 지금은 잘하신 것 같네요. 그래요. 그래서 혹시 예. 삼성 바이오가 주도 섹터로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 예. 설정은 아직 하시지 마시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일단은 가지고 계세요. 예, 오늘 좀 내려버렸더라고. 예, 어제는 좀 올랐지만. 오늘 삼성 바이오로스만 그런 게 아니라 알테오젠도 예. 그렇고 리카캠 바이오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가지셨어요. 아, 그래요. 네, 나 그래서 잘 삼성 안 바이오스가 봐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바이오 예. 정책 쉬어서 그런 거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네.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네, 갖고 네.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네. 네, 꼭 원하는 결과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